이번에는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찰이 청소년들이 연루된 도박 사건을 집중 단속했더니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사이버 도박으로 적발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분들도 이미 주변에서 도박을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쉽게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사실 단순히 그 청소년 개인의 어떤 부족한 윤리의식이나 도덕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재산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 그런 소비 능력을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개인의 어떤 가치와도 연동시켜서 생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도박은 사실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도박은 일단 불법이고요. 경마,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복권, 스포츠 토토와 같이 몇 가지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케이스를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전부 법과 제도의 바깥에 있는 불법 도박들입니다. 이런 불법 도박의 특징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법 도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실제로 얼마 걸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확률은 오로지 도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땄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그 업체에서 개인에게 환전을 해줄지 그런 거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만약에 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시스템을 부정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시스템상에 잠시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주장을 하면 이용자로서는 사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초에 불법 행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없는 것이죠. 혹시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통해서 돈을 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건 업체 쪽에서 흘린 거짓 정보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져들기 위해서 제시된 어떤 유인 같은 것일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특히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한두 번 돈을 따볼 수는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게임을 반복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되고요. 어쩌다가 돈을 따서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전체 손실을 만회할 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큰 돈을 따더라도 언제든지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고요. 만약 돈 욕심에 도박을 시작했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이미 한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통상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입을 추천을 하면 일정액의 리워드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게임 머니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건 결국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보려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게임을 추천을 해서 내가 포인트를 따고 다시 도박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만회한다든지 돈을 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나 자신도 불법 도박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카라라든지 아니면 포커 같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카지노 게임의 유형도 있지만 단순한 슬롯 머신,
파워볼 형태의 게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도박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도박이구나, 분간을 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나타나더라도 뭐 일정액의 돈 또는 그 돈을 환산시킨 포인트를 걸고 일정한 확률로 손실하거나 손실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임이라면, 또 그런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게임이라면 그건 무엇이든 불법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뭐 게임 시스템 자체로는 우리는 포인트 환전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새는 얼마든지 게임 외의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환전이 가능한 거래소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것이든 불법 도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 업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계좌를 실명 계좌로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 도박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금원을 추적했을 때 그 실제 조직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통장에 드러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도박 업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걸 대포통장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내 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대포통장을 제공해 주는 것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계좌번호나 필요한 계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인증서 같은 것들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니 이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케이스는 알기 쉬운 경우에 속하니까 앞으로도 조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새는 더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제가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데 또는 환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한국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그래도 의심을 덜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 돈이 들어갈 건데 이거를 다시 어딘가로 이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이런 구체적인 요청 없이 단순히 내 계좌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어디 다른 데에 좀 이체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든, 또는 이 돈을 이체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뭐든 간에 이렇게 돈이 나의 계좌에 들어왔다 나가는 형식의 어떤 거래는 100%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것이니까 의심을 하고 반드시 그런 요청을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력이나 또는 큰 돈의 투자 없이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합법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